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21강 지난 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시간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근부터 이야기할게요. 이번 단어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은 업무 시작 20분 전에는 출근해서 정시가 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시까지 출근이라고 해서 9시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는 코디네이터라고 볼 수 없지요. 자, 출근하면 바로 출근부에 여러분이 확인이나 서명을 하고 가운을 입는 병원에서는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이 냉난방을 해야 되면 냉난방, 그 다음 시설 점검, 그 다음 반드시 꼭 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기기구나 기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작동되는지 켜놓고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원장님들하고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씩 듣는 말입니다. 한여름에 내가 먼저 출근했는데 밤새 에어컨이 켜 있었다 라든지 아침에 내가 출근해 보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어떤 기계 장비들이 밤새 켜 있었다 라든지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기물들에 대해서는 온오프 꼭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겠죠. 그때 여러분이 반가운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 다음 업무 시간이 거의 다 되면 휴대전화를 무음이나 혹은 진동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꺼놓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리고 나서 혹시 회의가 있는 병원에서는 회의를 준비합니다. 유인물이나 좌석이나 음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날의 예약 고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예약 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이미 문자가 다 갔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미 문자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병원에서 종종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고객들이 있어요. 2시에 약속해놓고 2시 30분에 늘 어떤 고객은 30분씩 늦는다든지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런 고객들한테는 반드시 전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업무가 시작되면 이제 여러분은 병원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잡이죠. 그래서 능동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고객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인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고객은 병원에 올 때 더 좋아질 거야, 나을 거야, 개선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내심 불안한 것이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불만이 쉽게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혹은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예민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고객의 기대를 이해하고 불만과 불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게 됩니다. 직장 동료는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하고는 달리 업무라고 하는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거나 업무에서 좋은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협력 관계가 이어질 수 없겠죠. 자, 동료는 이해관계로 만났지만 가장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보고 후에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가능한 정말 급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면 아침 업무 시작 전에 그날의 외출에 대해서 미리 보고하고 승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퇴근할 시간이죠. 자,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의 책상이나 업무 공간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때는 내일 첫 번째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상 정리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첫 번째 업무가 회의다 라고 하게 되면 회의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업무의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업무 종료 후에는 기계나 장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꺼졌는지 냉난방까지도 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를 미리 좀 확인하시고 대기실이라든지 하는 데를 점검하는 것이 코디네이터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면 우산꽂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빗물바지용 카펫 같은 것들을 미리 꺼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인사하고 퇴근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명함을 우리가 자주 주고받게 되는데요. 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명함을 주기 전에 받기 전에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리고 명함은 상대편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줍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고 나서는 이 우측에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고 우측에 명함이 있죠. 우측에 있는 명함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았는데 여기에 낙서를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결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함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명함을 주고 받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저는 어떤 병원에 있는 코디네이터 누굽니다 라고 하고 명함을 상대에게서 받았는데 그 명함에 무슨 과장이라고 써 있으면 그때부터는 고객님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상대의 직함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면 받은 명함을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명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함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철이 이렇게 3개나 여기 똑같이 3개씩 넣는 거죠. 있다고 치면 맨 위에다가 명함을 넣고 그 밑에다가는 이 사람을 만났던 날짜나 시간, 장소, 분위기 등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만났던 업무 내용 그리고 향후 어떻게 발전될 건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정말 이 명함이야말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고 나서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이것들을 참고하면서 문자나 메일을 보내고 주고받으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다른 눈높이의 사람, 다른 가치의 사람, 다른 비즈니스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을 평가해 줄 것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고객하고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병원 내에서 회의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좌석을 어떻게 누가 어디 앉으면 좋을지도 참 문제가 되잖아요. 상석과 말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석은 그야말로 제일 윗사람이죠. 말석은 직위 혹은 직무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낮은 사람, 대체로 신입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에 윗사람이 앉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똑같이 출입문이 있고 한 군데는 네모난 테이블이 있고 한 군데는 동그란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출입문에서 가장 먼 쪽에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의 테이블인 경우에는 가운데에 상석입니다. 혹은 이렇게 나란히 3명이 앉아야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가 1번, 2번, 3번 이런 순서가 되겠죠. 여기가 말석입니다. 자, 원형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가운데에 상석, 출입문에서 가까운 쪽이 말석입니다. 상담할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상담실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이 있고 그 코디네이터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이쪽에 앉고 고객이 여기에 앉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가 자료가 여기에 있어서요, 제가 이쪽에서 앉아서 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냥 무조건 앉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동그란 테이블인 경우에는 내가 문 쪽에 앉고 고객을 안쪽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야 될 때는 고객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고객이나 상급자와 같이 타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 쪽이 상석,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쪽이 말석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고객을 안내할 때 같은 경우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버튼을 눌러드리죠. 직원들하고 같이 탈 때 가끔 보면 내가 우리 직장에서 가장 말석, 가장 신입인데 내가 피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장 속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회의 준비 알아볼게요. 회의를 하기 전에는 주제나 목적, 목표, 그리고 걸리는 시간, 장소 등을 내부적으로 공지하고, 그리고 회의 전에 반드시 역할을 나누어서 자료를 조사하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것들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할 부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회의 전에 이미 자료가 공유돼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자, 여기에 보면 펭귄들이 있는데 이 펭귄들이 왜 얼어 죽지 않는지 우리 많이 보셨죠? 이 펭귄들이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도 이 앞뒤를 서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보다는 여럿이 훨씬 더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도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가 모여서 안건에 대해서 공유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분임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룹별로 의견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각자가 가진 의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토론, 토의를 하는 방식이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하고, 나누어서 하고, 또다시 전체가 모여서 하고,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병원에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회의 시간에 상급자만 이야기하고 다른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이런 조회 같은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 회의가 시작하면 이제 대체로 코디네이터들이 진행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회의 진행자가 내가 아닌 경우에는 회의 진행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진행자는 주제나 목적, 시간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을 발표할 때 어떻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강성인 사람이나 강성인 팀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회의가 늘어지거나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회의에서 발언의 원칙을 반드시 정하고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전에 자료가 공유됐잖아요. 그 자료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회의가 끝날 때는 회의의 주요 발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직원, 기록을 했던 다른 직원이 간단하게 주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재확인하는 시간. 대체로 이 핵심 사항이라는 게 대체로 어떤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타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회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 자료를
정리해서 원내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로 성공하고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글쓰기 능력과 컴퓨터 능력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지요. 가능한 한 포토샵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최신 뉴스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서 원내에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병원에서 여러분이 핵심 인재가 되겠죠. 그리고 인근 병원이나 경쟁 병원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우리 병원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뭐 이런 그 시사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온라인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때때로 워크숍을 가기도 하지요. 워크숍 때 그래서 상급자한테 이 워크숍의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묻습니다. 친목 때문에 갑니까? 아니면 어떤 성과를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입니까? 꼭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모든 워크숍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워크숍 때에 따라서 뭐 사전 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뭐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잖아요. 자, 그럴 때 시설에 대해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운동장, 그 다음에 산책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목적을 생각해서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현지 답사를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반드시 갈 때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갈 때는 가능한 한 이성인 직원과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입장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의 입장에서 미처 찾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지 답사는 2인보다는 3인이 가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워크숍을 통해서 드림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시간에 중요한 점들을 요약해 볼게요. 자, 직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료애와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 동료는 이해관계로 뭉쳤지만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 그리고 명함을 고객에게 건넬 때, 그리고 명함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회의나 고객 미팅할 때 올바른 상석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우리 병원에서 회의나 미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법 등을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병원 경영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고객 만족이란 것이 무엇인지, 고객 만족 경영은 어떤 것인지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업무가 되겠습니다.